어느 점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시티 익스플로러예요. 고양시 덕은지구 분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보았는데요. 덕은지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4월달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얼마로 나왔는지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GS건설에서 덕은지구에 1000가구 정도를 공급을 한다고 해요. 아파트 2단지 정도 해당하는 건데요. 이 분양가가 지금 평당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라서 이거 좀 비싸지 않나, 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분양가가 좀 정말로 비싼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비싸게 되었는지, 요즘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가 확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런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집값이 정말 비싸서 미분양이 나올 것 같은지, 이렇게 비싸게 나와도 인기를 끌 것인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덕은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집값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직접 다녀오고 영상 작업도 했던 거를 토대로 이제 집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직접 가보고 이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한창 공사 중이라서 안전상 길이 없는 곳은 못 갔지만 길이 있는 곳은 최대한 다 둘러다니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덕은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중간에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은 생각보다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GS에서 나오는 리버폴의 자이와 리버파크 자이, 이 두 단지가 있는데요. 평당 2,500만원, 2,600만원. 이 정도면은 뭐 서울시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어깨가 물론 이 비싼 게 합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덕은지구 이야기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덕은지구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서울시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게, 동서 길이로 따지면 강 북쪽이 강 남쪽보다 좀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은지구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서울시 강서구가 나오고, 덕은지구 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위치를 봤을 때 비록 같은 서울이어도 덕은지구보다 서울 중심지까지의 접근이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그냥 웬만한 것보다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시라는 거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경기도에도 충분히 서울시 일부 지역보다는 중심지 접근이라든가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이 분양가가 인근에 작년에 분양이 있었던 중호 S클래스 같은 아파트가 조금 더 안쪽에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은 더 이제 강보다는 산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호 S클래스가 한 1,800만원대로 분양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단지 내에서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냐,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 이해할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한 동네 안에서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도시개발지구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서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게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건설사가 매입한 땅값 플러스 그 다음에 건설사의 이익,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그 이익에 제한을 거는 거지 땅의 원가에 제한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어도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저의 이제 직접 가본 경험을 토대로 분양가가 7,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돈을 더 낼 정도로 매력적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파트에 리버가 들어갔죠. 자, 리버가 들어간다면 보통 이제 강이랑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 리버가 들어가는데요. 호수가 가까이 있으면은 레이크가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리버 하니까 또 아파트가 강이랑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강이랑 가까운 건 맞아요. 이 중호 S클래스에 비하면. 근데 자, 이거는 고려해야 돼요. 저도 이제 한강이랑 멀지 않은 곳에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강이랑 가까울수록 전망은 좋을 수 있어요. 특히 강북 쪽에 강이 보인다고 하면은 남향으로 했을 때 베란다에서 바로 이제 강을 볼 수 있는, 강남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강북 지역의 아파트들의 장점인데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자, 강이 보이니까 와, 여기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담은 강이 가까울수록 강변북로도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차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방음벽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걸 보통 보실 수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근데 그게 얼만큼 역할을 해주시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차 소리 결코 무시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흥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 있지만 또 산이 또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강과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또 산의 기운을 느끼기는 좀 더 좋은 여건이다. 뭐 이런 것도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을 선호하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죠. 왜냐면 일단 산이 가깝다 그러면은 비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좀 땅 가격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이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거주하는데 어느 점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인프라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문상고속도로 제2자유로 강변북로 이제 지금 맨날 막히지만 나중에 이제 확장 예정이 되어 있는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간선도로가 무려 4개나 있어요. 또 조금만 옆으로 가면 내부순환도도 있죠. 그런 점에서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어딜 가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거리는 길어도 신호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이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처럼 뚜벅이 지하철이나 버스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경의중앙선이 이제 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버스 없이는 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9호선 역시도 강을 건너는 데까지는 버스를 타야 되고 가양대교 남단이 생각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그러면 원종 홍대선이라고 들어오는데 덕은지구에서 지하철 이용할 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